30년 함께한 모든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딸의 시어머니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이죠. 미숙은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날 옆집 언니가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번 주에 아울렛 갔다가 그쪽 남편을 봤어.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었는데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시던데 아니지? 근데 그 여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나? 안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옆집 언니가 덧붙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옆집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너희 딸 결혼식에서 봤던 시어머니 아니야? 딸의 시어머니 그 여자가 내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미숙은 커피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김철수가 아직 잠들어 있는 침실을 힐끗 바라봅니다. 자식들이 모두 시집 장가가고 난 뒤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이제야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작년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아들 민호도 올해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보, 커피 드세요. 철수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자 미숙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무뚝뚝하게 커피를 받아들고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했지만 미숙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할 계획이세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나가야 해. 철수의 답변은 늘 그랬듯이 간단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철수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파트타임으로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로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미숙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박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미숙과 같은 또래로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절친한 사이입니다. 미숙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영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번 주에 롯데 아울렛 갔다가 말이야. 영희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 남편을 봤어. 철수 오빠요? 아울렛에서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수가 아울렛에 갈 일이 있었나 생각해봤지만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었는데 딱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이더라고. 영희의 말에 미숙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그냥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여자, 우리가 아는 사람 같더라고. 앞모습이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미숙은 영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상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의 부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겠죠.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너희 딸 결혼식에서 봤던 시어머니 아니야? 그 순간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고 미숙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이순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수진이의 결혼식에서 만났던 그 단정하고 점잖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그런 관계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확실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미숙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싶어 후회스러워했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워낙 멀리서 봤거든. 하지만 영희의 위로도 미숙의 불안감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난 이순자는 나이가 자신과 비슷한 50대 후반이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어렸지만 그래도 젊다고 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손자까지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영희가 한 말로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미숙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철수는 여전히 무뚝뚝한 대답을 했습니다. 미숙은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특별히 달라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영희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과 함께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철수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 때문이야. 현장 관련 연락이 많아져서. 철수의 답변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미숙은 거실 소파에 놓인 철수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철수는 휴대폰에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기록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번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번호들이었고 가끔 친구들과의 통화 기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영희가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평소 철수는 휴대폰 정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통화 기록과 문자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 미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미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철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말이 자꾸 떠올랐고 철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을 그냥 묻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휴대폰 자동 녹음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숙은 재빨리 앱을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다행히 철수가 샤워를 마치기 전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앱에는 하나둘씩 파일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밤 철수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업무 관련 통화,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숙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영희가 착각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미숙은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혹시 눈치챘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당신 지킬 거야.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이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것도 딸의 시어머니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줌마.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앞섰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들,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잠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드세요.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반대편에 앉아 철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 요즘 현장이 좀 바빠서. 철수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성의 없었습니다.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만나는 여자, 우리 딸 시어머니 맞죠? 그 순간 철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무슨 헛소리야? 철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철수와 이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랑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나오자 철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이야. 그게 죄야? 철수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철수를 보며 미숙은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30년 동안 알아온 남편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랑이요? 당신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요? 자식들을 함께 키우며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지금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진작에 없어졌다는 거. 철수의 말이 비수처럼 미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미숙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형태가 변했을 뿐이지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책임감은 여전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딸의 시어머니라니. 그것도 우연이었어. 수진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힘든 상황이었고 철수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서로 위로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모든 것이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1년이라니. 딸이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온 가족이 기뻐할 때 철수는 딸의 시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미숙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계속 그 여자와 만날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생각해봐야지.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미숙은 이런 철수가 낯설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숙과 철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후회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이런 철수의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미숙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걸어야겠어.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순자에게도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더구나 딸의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미숙은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민수가 급히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와. 수진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댁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미숙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걱정을 끼쳐서. 엄마, 정말 소송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미숙의 대답에 수진이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왜 안 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요. 수진이의 말에 미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소송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 임신 8개월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있어요. 민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이순자인데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참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가 왜 참아야 해? 엄마,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잠적해버리셔서 시댁도 난리예요. 수진이의 말에 미숙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자가 잠적했다니,
그러면 철수와의 관계도 끝난 것일까요? 잠적했다고? 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시고.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때문에라도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미숙에게 간청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딸과 뱃속의 손자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생각해볼게. 미숙은 결국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돌아간 후 미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그날 밤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왔었어. 미숙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딸에게 들킬까봐 걱정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던가? 상간녀 소송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면서. 철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철수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철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철수의 표정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순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럼 끝난 거네요, 당신들 관계. 그런 것 같아. 철수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렇게 담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우리 관계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불륜 상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철수의 애매한 대답에 미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철수인데 오히려 자신이 매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해요. 잘못한 건 당신인데 왜 저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철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미숙은 이런 철수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송 집어치우라고 했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복잡해. 철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미숙은 그의 마음속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순자에 대한 감정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미숙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순자가 시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철수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셨대요. 그래서 시댁이 완전히 난리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딸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정말 복잡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순자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들어왔을 때
미숙은 이순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미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철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나자 철수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더욱 신경 쓰며 다뤘습니다. 미숙은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마트에서 일하던 중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 자신의 남편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할 말이 있으세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순자의 변명을 들으며 미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1년이나 관계를 지속했을까요? 왜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한테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이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우리 남편과는 끝낸 거죠? 네, 물론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진짜 끝낸 거예요? 네, 저희 집도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저도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순자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숙은 철수에게 이순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다시는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철수는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끝낸 거예요? 미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철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간녀 소송이 아닌 이혼 소송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시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녹음 파일이 이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철수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혼 결정을 내린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철수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철수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혼해요. 미숙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예요. 미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미숙의 확고한 의지를 느낀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의외로 철수는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게요. 그래. 철수의 답변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숙은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결정을 알려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이혼은 자식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미숙은 딸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밤, 미숙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남편의 배신, 딸의 시어머니와의 불륜, 그리고 이혼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옆집 언니 영희가 미숙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숙아, 잘한 것 같아. 그런 남자와 계속 살 필요 없어. 영희의 격려에 미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려준 것도 영희였고 지금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도 영희였습니다. 언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은 새로운 일을 찾아볼 생각이었고 여행도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봤습니다.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한 홀로서기가 더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